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에서 드디어 출입국 관리지 무도 경채가 근 2년 만이죠. 2018년에 이어서 2020년도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채용 공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고문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번 공고는 무도 유단자만 뽑기 때문에 4단 이상의 무도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관련해서 보통 근무하게 되면은 출입국 관리 소라든지 각 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근무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공무원의 신분으로 9급이에요, 9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시험 과목이 아주 두 과목으로 조촐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공무원 시험을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시험 또 혹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공채 2020 176호. 자, 요번에 2018년에 이어서 19년도에 한번 쉬었어요. 원래 이제 경채라고 하는 거는 해마다 채용하는 게 아니라 TU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채용을 하기 때문에 뭐 2년, 뭐 길 때는 뭐 4년, 뭐 어떨 때는 해마다 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무도 경채를 꾸준하게 내가 1년 이상을 준비를 했다라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선발 분야가 무도 분야로 4단이에요, 4단. 출입국 관리 서기보 9급을 채용하게 되고요. 출입국 관리국 사범 조사 단속 보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도단 예전에는 이제 출입국 관리직에서 이제 태국어라든지 따갈로니아 혹은 뭐 다른 이제 뭐 어학 관련해서도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무도 쪽으로만 채용을 하죠. 자, 그리고 선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중복 지원 불가. 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복 지원 불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내가 지원을 했어. 그렇다는 소리는 다른 지역이 지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자기가 합격했으면 근무할 바로 그 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 지역을 골라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 근처,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좋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다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2018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2020년도에도 조금 대도시 쪽으로는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래봤자 경쟁률이 우리 구급 공무원 경쟁률은 100대 1이었더니 200대 1이었더니 그 정도까지 몰리진 않습니다. 자, 이거 하나 팁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어디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018년도 비슷한 무도 경채 경쟁률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해서 18명을 뽑았던 것이 있었고 인천공항.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뽑지 않고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청에서 채용을 하죠.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많이 뽑고 또 혹은 근무 지역이 좀 괜찮아 보이는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혹은 약간 외지거나 이런 지역으로는 사람이 조금 덜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은 아마 이때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대 1, 높은 지역은 16대 1, 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경쟁률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시험은 응시 접수율을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5,000원 내고 원서 접수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도 단증이 없는 사람도 접수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 삼아서 접수한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제 무도 단증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 그래, 무도 단증이 떴어.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태권도 사범인데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접수부터 일단 해놔. 접수를 해놓고 나서 이제 서점이라든지 이런 학원가에서 이제 책을 사죠. 영어랑 한국사 두 과목을 보죠. 책을 샀더니 책이 이론서만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책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서 책을 덮어버리거나 접수만 하고 시험장에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드리자면 자, 어디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광주 한번 예를 들어 드리자면 광주 지역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원서 접수를 6명밖에 안 했어. 6대 1이면 솔직히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6명 중에 시험장에 한 3명 정도는 안 갑니다. 그럼 3대 1로 줄잖아. 그죠? 근데 이 3명 다 정말 재밌게도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 요게 필기 합격자의 인원이에요. 그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도대체 몇 점 맞아야지 합격하느냐에 대한 그 점수를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는 가능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필기 합격자를 보니까 자, 선생님 서울에서는 2명을 뽑았는데 2명이 합격을 했고요. 부산에서는 1명을 뽑았는데 2명이 합격했고요. 뭐 2명이 합격했던 이유는 이 둘 다 같은 점수를 맞았겠죠. 동점자까지 합격시키니까.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수 지나서 어디 울산, 광주. 자, 광주 지역에서 1명을 뽑았죠. 아까 처음에 6명 접수한 거 봤죠? 그죠? 근데 그 6명 중에 합격자가 여기 없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시험 관련해서 첫 번째 팁이에요. 이 시험 관련해서 이 무도 경체를 준비하는 분들이 전부 다 태권도 4단 혹은 유도 뭐 이런 단증이 있는 분들이라 거의 이제 뭐 이 단증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4단 5단 이상 있는 분들은 거의 선수나 혹은 사범급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공부랑 별로 안 친한 분들이 많아요. 거꾸로 이 기존부터 막 1년, 2년 동안 내가 국어를, 영어를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 하는 분들이 거의 극소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합격자가 없거나 심한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4명을 뽑았는데 합격자가 1명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접수한 사람은 뭐예요? 4명 뽑았는데 왜 1명밖에 합격이 안 됩니까? 공무원 시험은 과락이라고 있어요. 과락은 경체 기준에서 과락은 뭐냐면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거나 두 과목을 보잖아요. 두 과목 평균 60점이 못 넘으면 무조건 탈락시켜 버립니다. 선생님 저는 35점으로 합격하고 싶어요. 그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필기 시험이 재밌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로 20문제를 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이제 평균 40점을 못 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50점을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5과목을 2년이 걸렸네, 3년이 걸렸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운이 좋으신 분들은 막 찍어서 1번으로 막 찍어도 한 45점 정도는 나와요. 운이 좋으면 그죠. 운 나쁘면 15점도 나오겠지. 빵점 나왔다라고 하기가 더 힘들어요. 삭삭 피해가기가. 그러겠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4명을 뽑았는데 1명이 합격했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60점만 넘은 사람이 1명만 더 있었으면 그 사람 합격이에요. 60점만 넘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3명 더 있어요. 그러면 4명 다 채워졌겠지. 그러면은 뻔히 보이죠. 합격선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 지금 4명 뽑았는데 3명밖에 합격이 안 됐죠? 필기 합격, 필기. 면접 말고 필기. 예. 이 시험 관련해서 준비할 때 첫 번째, 절대로 시험 날짜까지 포기하지 마셔라. 책이 아무리 두껍고 하더라도 시험 과목 자체가 뭐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영어고 한국사죠. 특히 이제 한국사보다도 영어 때문에 이제 좌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재 보고. 내가 학창 시절에도 영어는 자신 없었는데 누구는 뭐 자신이 있냐고. 그죠? 다들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절대로 시험 보는 날짜까지 혼자서 독학을 하시든 책 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하시든 인강을 보시든 혹은 에듀피디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학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점수를 60점 이상만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제가 오늘 6월 18일인가요? 이제 공고 뜨고 나서 이제 오늘 오전까지 제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그 법무부 경체 혹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직 경체 출입국 관리직 특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패키지 이 대비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에듀피디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는 얼마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출입국 관리직을 대비하는 학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에듀피디밖에 뜨질 않을까.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공고가 뜬다 하더라도 전체 채용하는 인원이 한 20명, 30명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 강사들 모셔다 놓고서는 이제 몸값 몇천 몇억짜리 이제 스타 강사들을 우리에서 이제 법무부 경채 이 학원 이제 패키지 개설 대비반을 개설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수강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그 속된 말로 돈이 없는 학원들은 이제 투자를 못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 패키지 자체를 소개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이런 지역들도 나오는 마당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평을 하고 싶고요. 요 관련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자체도 원래 이제 6월 15일 날 공고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 관리부, 에듀피디 관리부에서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무도 4단 이상 있는 분이다 보니까 공부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단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한국사는 어떻게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팁과 같은 영상을 좀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실 수 없나요? 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금 패키지 대비반 개설된 데가 에듀피디밖에 없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에듀피디 수강생들끼리의 합격률 경쟁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기를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어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공부하는 분들한테 팁과 같은 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가 이 소개 영상이 이제 1챕터에서 끝나게 되면 2챕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영어는 뭐부터 공부해야 되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끝나게 되면은 좀 집중해서,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뭐 합격자 없으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뭐 2018년도 이전에는 여기도 보자면 전주, 뭐 군산 2명 뽑았는데 1명, 화성도 그렇죠. 2명 뽑았는데 1명, 그죠? 필기. 나머지 이 접수한 사람들이 뭐 6명이든 7명이든 20명이든 다 과락 맞았다는 소리고요. 자, 이거는 필기 합격자를 봤고요. 자, 이제 다시 공고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 채용 관련해서 봅니다. 아무래도 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고, 그죠? 근거 법령 뭐 나오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시험 방법 관련해서는 무도 자격증 소지자가 서류 전형 및 선택형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선택형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각 과목별 사지선다 20문제로 한국사랑 영어를 보는 거예요. 뭐 선택형이라 그래서 한국사만 보거나 뭐 영어나 보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객관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객관식.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의 만점의 40% 이상, 40점을 넘은 상태로 두 과목 평균이 60점을 득점한 자. 자, 그러면은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있었네요. 자, 합격하려면 어떻게 보냐면, 선생님, 저는 영어를 80점을 맞았는데 한국사를 45점 맞았습니다. 합쳐서 평균이 60점 넘죠? 자, 영어를. 자,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럼 거꾸로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의 케이스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봅니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리셋을 해볼게요. 한국사를 보통 이 시험 합격하려면 75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자, 목표 점수 뭐 메모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세요. 75점이 합격을 당나갈 거예요. 선생님, 한국사 75점 맞으면 합격합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영어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물론 선생님 저는 영어가 토익 만점이고 외국에서 막 10년 살다 왔어요. 이러면 할 말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많겠냐고요. 그죠? 한 명 있으면 많은 거지. 자, 영어는 몇 점 맞아야 되냐면 목표 점수를 괜히 영어를 막 70점, 80점 잡지 마. 자, 요거는 그래 넉넉히 50점 잡읍시다. 50점. 자, 운 좋으면 55점 나오고 운 나쁘면 45점 나와서 과락은 피해야 되니까. 해서 평균 점수가 어떻게 돼요? 60점이 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50점, 60점, 좀 부족한데요. 물론 여기서 더 플러스 해야지. 여기서 플러스. 자, 이게 최소 점수라는 거예요. 최소 점수.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할 때 이제 시험 보기 이제 직전에 내가 평균 점수가 두 과목 합쳐가지고 어떨 때는 65점, 어떨 땐 70점, 어떨 때는 60점 아슬아슬하게 모자란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사는 75점은 항상 넘어야 돼. 이상. 영어는 50점을 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점수를 우리 시험일까지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필기시험 날짜가 여기 있네요. 자, 이번 시험이 원서 접수가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이 7월 18일.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습니다.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언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가능하면 이 영상을 빨리 보고서는 빨리 준비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늦더라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서류 전형. 자, 무도 자격 소지자 서류 전형을 실시하며 서류 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발표 서류 전형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도 단증 없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접수했던 분들이 이제 가르죠. 경험 삼아서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막 경험 삼아서 무도 단증 없는 분들도 막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못 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요. 뭐 어차피 필기 합격되면은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납니까? 다 나라에서 문자 보내줍니다. 당신 합격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면접 보러 오라고 하기 때문에 면접은 일단은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필기 합격하고 나서 뭐 10명을 뽑았을 때는 11명이나 12명 정도 합격을 시켜요. 근데 보통 2명 뽑으면은 웬만해서는 2명 뽑으면 2명, 3명 뽑으면 3명, 뭐 동점자 나오면 4명. 그럼 그 중에서 면접에서 1명 떨어뜨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2명 뽑았는데 막 4명이 합격한다든지 5명 뽑았는데 뭐 8명 합격한다든지 그래서 면접에서만 3명이나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무도 경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엔간에서는 동점자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뭐 4명을 뽑았는데 합격자가 1명만 나온다든지 3명을 뽑았는데 1명, 2명 뽑았는데 1명 이런 지역이 좀 꽤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필기시험 보기도 전에 면접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당연한 거겠죠. 병역상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혹은 뭐 최종 면접일까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태권도, 유도, 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무도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태권도 2단, 무도 2단 아니에요. 그냥 1개 이상에서 4단이 무조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원서 접수 교부 기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쭉쭉쭉쭉쭉. 자, 여기까지 공고문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험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 경체를 준비할 때 선생님 제가 어떤 과목부터 준비하면 됩니까? 영어부터 공부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부터 해야겠죠. 하다 보면 한국사 공부도 못해. 아까 한국사 몇 점이라 그랬죠? 최소 75점 이상. 그죠? 두 과목을 골고루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집중이 안 되고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만약에 시험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기도 한데 그 기간에 계신 분들은 공부 시간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근데 책상머리에 10시간씩 앉아 있는다고 10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과목을 강의를 그냥 무조건 듣는다 그래서 자기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에듀피디가 지금 창립 24주년 정도 됐죠. 여기가 지금 1, 2년 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공고가 나오고 단기 속성으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따라오실 거죠? 자, 봅니다. 어디 봅시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에듀피디 이제 수강을 했다 치고 뭐 수강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제 출입국 관리직 관련해서 이제 수강을 했다 치고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로그인하고 나의 강의실 들어가면 모바일이든 PC든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아마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뜨겠지. 그죠? 그러면은 첫 화면에서 나의 강의실 첫 화면에서 어딜 눌러야 돼요? 동영상 강의실 눌러야겠죠. 동영상 강의실 들어가면 수강 중인 강좌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9급 출입국 관리직 2과목 경체 패키지라고 수강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 플레이어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기술적인 거니까 난 잘 모르겠고 한번 봅시다. 기본 강좌를 먼저 볼 건데 자, 메모지 있는 분은 지금부터 좀 적으세요. 아까 앞에서 뭐 공고문 풀어주고 뭐 합격자가 어쨌고 경쟁률이 어쨌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들어가 봅니다. 자, 한국사와 영어가 있는데 자, 먼저 한국사 공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한국사는 세 가지의 기본 강좌, 문풀 강좌, ETC라 그래서 뭐 이거 보여드릴까? 문풀 강좌는 문제풀이고, 문제풀이죠? ETC는 뭐예요? 기출해설, 그죠? 한국사 기출해설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근데 일단은 문풀 강좌와 ETC는 건들지 마. 처음에는 봐봤자 안 풀려요. 자, 기본 강좌부터 볼 건데, 자, 요번 패키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 무도경체 관련해서 아주 쉬운 기초부터 준비를 해놨어요. 특히 이제 우리 최영옥 그 교수님의 생기초 한국사라고 있습니다. 강의 많지도 않아. 11강이야, 11강. 자, 이 강의는 한 강당 42분에서 52분 정도 되는 강의로 11강이니까 막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내가 10시간 공부하겠습니다. 하루에 다 봐.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사 기초 강의는 말 그대로 기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줘서 뭐 심한 이걸로 막 점수를 막 80점 맞고 90점 이게 아니에요. 요 강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공부하는 습관도 안 들고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수님이 흥미 위주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길게 보지 말고 암기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영화 보듯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시면 돼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시면 되겠죠. 내가 한국사에 대해서 전혀 젬병이다 하는 분들은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보면 좋아요. 1강부터 11강까지 특강 포함이니까 1강부터 10강까지네. 1강부터 10강까지 한번 쭉 보고 그리고 자기 전에 뭐 핸드폰으로도 이거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와이파이 켜놓고 어떻게 하면 돼? 1강부터 10강까지 한 번만 더 보면은 기초가 끝났어. 이걸로 점수 이렇게 막 뭐 50점 60점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하루 만에 60점 나오면 그 도둑놈이지. 자, 단기 속성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최영옥 퍼니 한국사 단기 속성. 잘생겼다. 자,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별표 2개 치고. 자, 요 강의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 최영우 퍼니 한국사라는 강의를 이게 구급 공무원에서 원래 기초 강의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되게 쉽고 재밌고 별거 아니게 설명하는데 시험 문제를 맞추게 하는데 도가 드신 분이에요. 최영욱 교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스타일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게 이제 애초에 찍었을 때는 아까 우리 생기초 있잖아. 이것처럼 우리 구급공무원에서 기초 강의로 찍었었어. 근데 이 강의를 희한하게 듣다 보면 교수님이 강의 초반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내가 기초를 하지만은 이 기초만 들어도 구급공무원 점수를 70점까지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면서 강의를 들어가. 그래서 아니 우리 관리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사 강의가 막 100강 200강 막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이거 20강 들어가지고 70점 어떻게 맞아? 했는데 기존 정의원들이 막 박수치고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70점이 나오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최영우 한국사가 관련해서 1강 선사시대부터 쭉 들어가서 20강 통일을 위한 노력, 국내 민주주의, 근현대사까지 한다는 소리겠지. 이 강의에서 아주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엽적인 거는 뺐겠지. 뭔가 가끔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부분 다 빼고 거의 매해마다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 한국사는. 그 부분을 교수님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면서 원리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방법으로 처음 이론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1강 강의를 하면 1강이 몇 강입니까? 43분이죠? 그러면은 한 35분 정도는 어떻게 해? 이론을 쭉 설명해줘. 선사시대 때 우가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문제를 풀어줘.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 부분, 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 여러분들 내 이론 강의 듣고선 풀 수 있지라는 걸 1강부터 20강까지 강의를 해주고 요 강의를 몇 번 들어야 돼요? 2번에서 3번.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1강부터 20강까지 아니 그러면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이틀이면 되네? 그죠?
그잖아. 하루에 10시간씩만 하면 이틀이면 되잖아.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3번 들으려면 그러면 6일이면 되나요? 6일? 근데 이게 6일이 안 걸려. 10시간씩 진짜로 하면은 5일 걸려. 5일. 왜냐면 1강부터 20강까지 한 번 다 듣고 2강 들을 때는 1강 때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 같은 내용 들으니까. 이거 뭐 아는 내용인데, 이거 앞에 기초 강의 들으면서도 들었던 내용인데, 막 스킵하고 아니면 배속을 이제 1.0배속이 아니라 막 한 1.5배속이나 1.6배속으로 높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6일이 아니라 5일 걸리는 게 맞는데 재밌게도 무도경체 준비하는 분들은 5일에서 6일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매일 공부하기가 힘들거든. 한 5일 정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슬럼프가 와. 이게 날짜도 짧아 죽겠는데 슬럼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5일 걸리는 게 아니라 4일 공부하고 한 이틀 어디 저기 술 한잔 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보통 합격하는 분들도 요거 떼는데 한 3번 정도 보는데 8일 정도 걸린대. 8일에서 10일.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이 이상. 이 강의를 다 못 외웠다 하더라도 강의는 3번 정도 8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다 들어주셔라. 약속을 좀 해주셔라. 합격하고 싶다면. 이해되시죠? 이 강의 듣고서는 막 다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강의를 3강 들으면은 똑같은 강의를 3번 들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그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얘기들 막 기침 막 하다가 중간에 이제 목말라가지고 이렇게 이 아저씨 이제 물 마실 때 됐네.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3강의를 보면. 어차피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이고 1, 2, 3, 4 중에서 문제를 답을 체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보고 기억이 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요거를 딱 들으면은 한 몇 점 정도 나오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정도 한 2주 정도 한 공부하고 나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보면 60에서 70점 사이가 왔다 갔다 나와. 야, 아까 처음에 내가 한국사 몇 점 맞으라고 했죠? 최소? 75점 이상. 그죠? 와, 선생님 한국사는 70점 정도 나오니까 이제 됐다. 영어도 이제 70점 만들어야지 하면 안 돼. 한국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상으로 80에서 85점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영어에서 40점이나 45점 나오더라도 합격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선생님 우리 지역에서는 4명인데 원서 접수를 3명밖에 안 했어요. 이러면 야 60점만 넘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운대가 발휘되기는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론 강의가 있죠. 자 이론 강의를 이 강의가 꽤 많아요. 이론 강의는 안 듣는 게 아니야. 이론 강의가 총 몇 강입니까? 이것도 한 4, 50분 정도 65강이나 돼. 야 선생님 이거 강의 이론 강의 듣다가 그냥 문풀도 못 들어가고 끝나겠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영욱 퍼니 한국사 단기 속성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은 문제풀이로 가. 문제풀이로 가가지고 문풀 강의를 문제집과 같이 푸는 거예요. 이왕이면 자기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더 좋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 더 좋고 조금 어렵다, 잘 안 풀린다 하는 분들은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문제를 푸는 스타일, 문제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상하다. 나는 이 내용을 배운 적이 없는데 70점은 나오지만 30점은 안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지엽적인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 강의를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골라 듣는 거죠. 교수님이 국가의 형성과 발달 부분은 이 단기 속성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요거 부분만 채우면은 내가 점수가 한 문제 더 맞히면 5점이에요. 5점. 2문제만 더 맞춰도 어떻게 돼요? 10점이에요. 그럼 70점에서 80점 끌어올리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지엽적으로 듣고 만약에 그렇게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 기출문제 이거 왜 여기 밑에 나와? 한국사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풀었는데도 잘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이제 이론서 공부해야지. 단기 속성은 한 3번 들으면 돼서 그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를 보면서 자기 점수를 뭐 75점, 80점 이상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 시험 보는 분들 중에 야, 한국사를 내가 문제를 풀었더니 한 달 만에 한국사는 나 90점 맞았어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항상 90점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실력은 한 80점 나오는데 이제 운이 좋아서 찍은 것도 이제 뭐 맞고 해가지고 90점 나오지. 그러면 이제 그분은 공무원 됐다 봐야지. 영어 과락만 넘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대망 영어죠. 자, 봅시다. 자, 영어는 과목을 영어로 누르면 되죠. 자, 영어는 단계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영어는 기초 영어 문법편. 여러분들이 영어 과정을 우리 에듀피드에서 수강을 했다면은 아마 영어 교재가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나의 마지막 영어 이나영 영어를 총 이론서만 3권짜리 이렇게 합본돼 있는 걸 샀을 거야. 그죠? 없으면 가서 빨리 사서 와요. 자, 근데 딱 봤는데 이 중에서 1, 2, 3가 있어요. 3. 이 3가 뭐냐면은 어휘집이거든. 자, 어휘집 한쪽에 딱 펼쳐놔. 어휘집 넷도. 그리고 생기초 영어 문법을 들어가는데 어휘집,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무도 단증 있는 분들 중에 어휘를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 공무원 어휘집을 사가지고 막 A부터 Z까지 몽땅 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런 식으로 외우려 그러면은 진짜 영어 단어 한두 곳도 없습니다. 끝이 안 보여. 자, 어휘집, 그래, 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휘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휘집을 딱 받으셨을 때 보면은, 그래서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1단계별로 단계별로 돼 있을 거예요. 1단계에서는 애플, 엔젤, 북, 쉬운 거, 하우스 이런 거. 아, 이걸 누가 모르 선생님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애플을 엔젤 알고 애플 알고 커피 알고 밀크 알고 버스 알고 요런 단어들만 주구장창 1단계에서 한 3단계까지 나와.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화장실 가서 보든 어디서 보든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모르는 단어만 쭉쭉쭉 빨리 암기를 하시고 넘겨야 돼. 쫙쫙쫙쫙쫙. 그러면 총 뭐 한 18단계 막 20단계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뭐냐면 서울시 8급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시험 뭐 7급이나 이런 것까지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몇 단계까지 외우면은 요거 아까 처음에 내가 몇 점이라고 했죠? 45점, 50점 정도라 그랬죠? 그 정도까지 가는데 몇 등급까지 외우면 되냐면은 자, 적을게요. 11에서 9. 11에서 9. 아, 선생님 9에서 11이 아니라 왜 11에서 9에? 이왕이면 11 외우라고. 이왕이면. 단계를 보다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나영 교수님, 우리 이영균 교수님이 성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영어 어휘집이 중복된 단어들이 1단계에 나왔던 단어가 4단계에도 나오고 5단계에 나왔던 단어가 8단계에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까먹지 말라고 외웠던 거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넣으시거든. 자, 그래서 보통 한 8에서 이것도 뭐 쉬운 거 아니야. 보통은 뭐 모르겠어요. 뭐 한 8단계, 9단계 정도 외우면은 선생님 40은 무조건 넘던데요. 뭐 그런 분들 많은데 이왕이면 목표를 좀 높게 잡고 11단계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휘집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어휘는 건너뛰고. 자, 야,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휘를 암기를 하실 때 스페링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APPLE, 애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주관식으로 사과의 영어 스페링을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냥 지문을 들어주고 해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애플이 사과인지만 알면 돼. 그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또 괜히 또 이거 얘기 안 드렸다고 또 스페링 또 외운다. 자, 갑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영균 생기초 영어 문법편이 있습니다. 자, 이영균 교수님이 선생님 영어 유단자 중에 우리 무도 유단자 중에 물론 영어 잘한 분들이 있어.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영어 잘한 분들이 있어. 자, 근데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생기초를 한 거야. 영어 잘하면 생기초 건너뛰세요. 괜히 또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항의하지 마시고. 자, 여기 들으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 영어부터 합니다. 인칭 대명사 비동사 you, your, you, she, her, her, I, my, me 기억나세요? 이렇게 쉬운 단어부터 1강부터 몇 강까지 있어요? 27강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용어 정리 강의도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영어 시험 문제 중에 독해를 누구는 파야 된다. 또 문법을 파야 된다. 점은 뭐 각양각색으로 있는데 고득점을 맞으려면 독해를 파야 돼. 독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은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그 실질적으로 우리 출입국 관리지 공채 있죠, 공채. 국어, 영어, 한국사, 국제법계나 행정보초는 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조정 점수 없었을 때 합격선인 83점까지 지수를 사요. 그래서 5과목 평균 영어를 뭐 한 75점에서 8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뭐 심한 게 일반 행정직은 막 91점까지 오를 때 있거든. 합격선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막 영어 점수 막 85점 이상 맞으면 맞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해 부분도 꾸준히 하고 해야겠지만은 영어 어휘도 막 11단계 외워가지고는 택도 없지. 막 한 17단계 막 외워야지. 근데 이 무도 경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어에서 내가 고득점을 막 70점, 80점, 90점 맞겠다 라고 하는 순간 한국사에서 과락맞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는 최대한 맞을 수 있는 최소 점수가 45점 이상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러프하게 지나가야 돼.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영어 독해는 단어빨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법 문제가 나오거든. 문법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다음 중 문법을 뭐 옳은 것은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문법 부분을 집중해서 파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죠? 전문가마다 좀 시각이 다른데 무도경체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아주 쉽게 하기 때문에 생기초 영어 같은 경우에는 2회독을 하셔라. 몇 회독? 혹시 못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2회독 이상 보지 마세요. 그 이상 보지 마세요. 2회독만 하시면 돼. 2회독. 저 됐어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영근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2회독 하면서 이 문법에 대한 건 암기하지 마셔라. 왜냐면 암기하려고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강의를 본다 그래서 암기 안 되는 게 암기가 뭐 조금은 되는데 요거를 암기하면서 볼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문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가볍게 우리 그 처음에 생기초 우리 그 한국사 봤듯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재미 위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영균 명품 기초영어 클리닉 독해편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 조금 이게 계륵 같아요. 이 독해를 어찌됐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없고 또 보자니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일단 독해는 잠깐 멈출게. 잠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가 갑자기 건너뛰어서 심화 과정 들어갈게. 자, 심화 과정 들어가면은 구성이 총 1강부터 우와 106강까지 있어요. 그죠? 자, 이 106강 중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문법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랬어. 자, 영어에서 문장의 종류 해가지고 여기서 또 유어, 시, 허 그 내용 또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베이직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죠. 어찌됐건 에듀피드는 이거를 100점 만점, 영어 점수도 100점 만점 목표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트레이닝, 쉬운 이 문장의 종류에서 비동사에서 조동사에서 시험 문제, 실제 기출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땐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게 베이직 트레이닝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비비 까가지고 무조건 틀리게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막 3년, 4년 했는데도 틀리게끔 하는 게 하드 트레이닝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드 트레이닝까지 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강, 2강 들었으면 베이직 트레이닝 듣고 넘어가. 하드 트레이닝에서 인터넷 강의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앞에서 막 신나게 떠들어도 아이 뭐 저기 이건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스킵하면 되잖아. 그죠? 들었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멈췄다가 다시 들으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4강, 5강, 6강, 7강 이런 식으로 들으면 돼. 근데 내 예상으로는 요 강의를 다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이 임박했을 때 만약에 다 보지도 못하고 한 60강까지밖에 못 봤는데 60강까지밖에 못 봤는데 61강 논리 독해죠. 61강부터 독해 부분이 들어가는데 독해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때 점수가 한 40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40, 45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왕이면 영어 점수에서도 실수해도 45, 50은 맞아야 되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위로 가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기본 강좌 여기에 보면 기초영어 클리닉 독해 있죠. 한 번은 보시고 가 시험장에. 선생님 문풀은 그럼 보지 말아요? 문풀은 뭐 어떻게? 이거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좀 남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문풀 보면 좋지. 자기 점수가 문제 어찌됐건 이건 학문 연구가 아니라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 푸는 게 좋죠. 근데 영어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시험 공고가 뜨고 나서 한 달 반? 요 정도라 문풀을 아예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한 5강에서 6강 정도 들어갔는데 시험이 땅 터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영어 점수는 45점은 이렇게 하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듀피가 25년 차, 24년 차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고 뜨고 나서 2달 남은 시험, 공고 뜨고 나서 넉 달 남은 시험, 공고 뜨고 나서 뭐 한 7개월 뒤에 보는 시험, 요거에 따라서 커리큘럼 안내해 드린 게 조금 달라. 근데 무도경체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짧은데 준비한 분들이 기존에 영어 공부나 한국사 공부를 안 해봤던 우리 태권도 사범님이라는 기준 하에 요렇게 될 거다 라는 거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공부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말까 하지 말까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분명히 들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시험 작년에 어디야 이제 제주도도 그러고 여수도 그러고 광주도 그러고 과락으로 떨어진 분들을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거기서 이제 주저앉은 분들이고 1명, 2명 그렇게 합격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해본 거지. 그래서 자기 점수를 60점만 일단 넘으셔라. 충분히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이 시험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인맥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주변에서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없어.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려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시기에 이 시험을 알게 됐고 또 이 시험 관련해서 도전하게 된다면 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에듀피디가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그거에 필요한 모든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공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